지진이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판타스틱 중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 재난 대피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지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지진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뭐 재난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자연재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인재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연재해라고 하면은 뭐 사람이 뭐 어떻게 좀 하기 힘든, 그쵸? 화산이 폭발하든지 뭐 홍수가 나든지 뭐 지진이 일어나든지 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자연재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지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지진이 나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랑 그 다음에 지진이 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지진이 다 났어요. 다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을 대비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진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재해를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여러분들 당연히 항상 주변을 안전하게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뭔가 집안에 뾰족하고 날카로운 그런 가구나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다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그쵸? 다 없애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지 주의 깊게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평소에 잘 부딪히고 찔리고 찍히는 그런 위치에 가구들이 있다면은 위치를 미리 조정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진이 갑자기 나서 집이 막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내가 뭔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어느 곳으로 대피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좀 보고 생각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뭐 지진이 나거나 이랬을 때 여러 화장실에 대피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또 무슨 기둥이나 이렇게 받칠 수 있는 부분, 그쵸? 아니면은 뭐 튼튼한 테이블이나 식탁 밑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한번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어디로 대피를 할지 미리 봐두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면 여러분 아마 지진 났을 때 영상을 봤을 거예요. 막 물건들이 막 굴러 떨어지고 이런 거를 봤을 겁니다. 집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뭐 화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등이라든지 스탠드라든지 무슨 그런 소품들이 될 수 있겠죠. 진열장에 있는 그런 것들이 막 떨어져서 여러분들한테 지진 시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미리 좀 보고 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치워버릴 순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저 위치에 저게 있으니까 내가 지진이 나면은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요 정도 생각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집을 평소에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 가스나 뭐 불 쓰는 거, 그쵸?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지진을 대비해서라도, 지진뿐만이 아니에요, 그쵸? 불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항상 잘 확인을 해야 돼요. 가스가 새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물이 어디선가 새고 있다든지 전기가 뭐 어디로 흐르고 있다든지 뭐 그런 것도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아파트는 뭐 그런 데 특히 없겠지만 뭐 주택이나 이런 데는 담장이라든지, 그쵸? 지붕이라든지 이런 게 튼튼하게 되어 있는지 평소에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뭔가 조금이라도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요. 평상시에 비상용품을 막 이렇게 구비를 해 놓는 것도 중요하겠죠. 재난에 따라서 다 다른 가방을 마련해 놓을 수는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뭐 인터넷을 검색한다든지 하면은 요즘에는 비상용품들,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재해를 맞닥뜨렸을 때 어떤 물건을 챙겨서 대피를 해야 되는지 그 대피용 팩 있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판매도 하고 있고 아니면은 그 안에 무엇을 넣어야 되는지 소개되어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그쵸? 가죽 거 다 준비를 해서 어디다가 놔야겠어요? 어디다 꽁꽁 숨겨놔야 되나요? 물론 평소에 눈에 띄는 데다가 두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좀 지저분해서 보기 싫다. 아니 뭐 지진이 맨날 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현관문 그쵸? 현관문 근처에 있는 신발장이나 어디 보관할 수 있는 곳에 그치? 문 열고 바로 그거 들고 튀어나갈 수 있게끔 그런 위치에다가 비상용품을 놓는 게 좋겠죠. 자 여기까지 했고 지금 또 한 5분 정도 됐네요. 인사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진이 나기 전에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요번에는 지진이 실제로 났어요.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탁자 밑에 들어가는 거 일단 이 얘기부터 할게요. 여러분들 지진이 났는데 뭐 탁자 밑에 숨어야 돼요 라고 선생님 지금 말했어요. 근데 탁자가 무너지면 어떡해요? 지붕이 무너지면 탁자가 다 부서지잖아요. 어떡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뭐 살아있기 힘들겠죠. 그쵸?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어디까지나 생존율을 0.01%라고 높이기 위한 거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100% 다 살아나거나 안전하리라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재난 대피 훈련 방법이나 예방법을 할 때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뭐 100%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내가 덜 다치고 조금이라도 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고민을 해가면서 가능성을 높여나가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무조건 살아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쵸?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 줄 알고요. 탁자 밑으로 만약에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에선 책상 밑으로 보통 많이 숨죠. 근데 그게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치? 주변에 없어. 그거 찾으려다가 오히려 더 위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없는데 그럴 때는 방석 같은 걸로 머리를 가리자. 방석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두꺼운 옷 같은 거 찾아서 해. 두꺼운 옷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책 같은 거 해. 책도 없어. 뭐 가지고 해요? 손이라도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항상 이런 거예요. 최선의 방법은 있지만 너 그거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면 뭐로라도 가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머리를 보호하라는 거죠. 어느 재난이든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숨 쉬는 거랑 그 다음에 머리 보호하는 거 이렇게 크게 이거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그 재난 체험 하는데 가보면은 항상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주방이나 이제 이런 세트장에서 우리 지진이 났다 하면 가스를 일단 잠궈야 돼요. 그쵸? 가스 쓰는지 가스를 잠그고 전기가 다 꺼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쵸? 그거는 근데 평소에 잘 봐두지 않으면 당황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런 거를 다 차단을 시켜야 돼요. 왜냐면은 그게 잘못되면은 불이 날 수도 있고, 그치? 그냥 지진만 나는 게 아니라 그거랑 관련해서 불이 날 수도 있고 감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밸브 같은 거는 다 차단을 일단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불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진이 났을 때도 출구를 확보를 해야 돼요. 창문을 열어놓는다든지 현관문을 연다든지 뭐 밖으로 당장 나갈 수 있으면 당연히 그냥 뭐 어디 뭐 숨을 것도 없어요. 그쵸?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요? 바로 뛰쳐나가면 곤란합니다. 불이 났을 때야 그럴 수 있겠지만 지진이 났을 때는 막 흔들리고 있는데 집 밖으로 괜히 막 나가려고 막 뛰어가다가 오히려 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왜 학교에서 지진 대피 훈련할 때 책상 밑으로 들어가나요? 흔들림이 어느 정도 멈출 때까지 몸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막 흔들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조금 잠잠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나가라는 거죠. 그때 나가기 위해서 문을 미리 열어놓으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집에서 나갈 때는 신발을 신고 나가라는 게 있어요. 맨발로 너무 급하면 맨발로 뛰쳐나갈 수도 있겠지만 신발을 신으라는 이유는 발의 보호를 위해서예요. 이건 집 안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슬리퍼 같은 게 있으면 좋긴 한데 일단 신발을 신고 나가야지 여러분들 발을 보호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막 지진이 나서 다 무너져서 깨져서 막 다 나뒹굴고 있으면
발의 손상을 입기가 쉬워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블라스 때도 마찬가지고 계단을 활용해서 내려가는 거죠. 계단을 활용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서 굉장히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계단으로 가라는 거죠. 엘리베이터 같은 거는 거의 100%의 확률에 가깝게 고장나서 운행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멈춘다든지 해서 갇힐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단을 활용한다. 이거 알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낙하물이 없는 곳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주의할 점이에요. 낙하물이라는 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죠. 이건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나가서도 그래요. 지금 실내에서 대피하는 거 위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집에나 학교나 이런 실내 공간에 있을 가능성이 제일 많으니까 평소에. 근데 밖에서는 간판 같은 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치? 나무가 무너질 수도 있고, 전봇대가 있으면 전봇대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쵸? 그럼 뭔가 떨어질 만한, 나의 위를 덮쳐서 나를 손상시킬 만한 것이 주변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치? 여러분들 요거를 꼭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정확한 정보와 안내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저기가 어떻게 됐대, 여기가 어떻게 됐대, 여기 금방 지진이 더 큰 게 온대, 이제 괜찮대, 어디로 가면은 살 수 있대, 이런 유언비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돌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그 중앙에서 통제되는 그런 안내 방송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제일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해두고 알고 있고 어느 정도 계획대로, 그쵸, 계획을 세워놓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면은 그대로 움직이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지금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하면 되는지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장소에 따라서 어떻게 대피하면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집에 있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장실이나 책상 밑에 들어가서 머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지진이 이제 조금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있다가 나가는 게 제일 낫겠죠. 그 다음 학교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책상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창문 주변은 조금 피하라는 거죠. 왜냐면 창문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창문은 최대한 피합니다. 나머지 건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상가 건물이 됐든 사무실이 됐든 극장이나 경기장이 됐든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비슷합니다. 머리를 보호하고 최대한 낙하물을 피해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웅크리고 대기합니다. 그쵸? 언제까지? 흔들림이 그래도 좀 멈출 때까지. 그쵸? 그때까지는 어딜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자동차를 타고 있을 때는 어떡할까요? 내려야겠죠? 내려서 어떻게 해요? 차 도로 중간에 서가지고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일단은 도로 중앙 부분은 비워둬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살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구급 차량들이 다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길을 막고 있으면 급한 차량들이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전철을 타고 있다가 지진이 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요? 최대한 탈출하는 게 좋겠지만 그 전까지 막 흔들리고 있을 때는 기둥을 잡고 있든지, 그쵸? 뭔가 붙잡을 만한 거를 붙잡고, 그리고 머리를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산이나 바다에서 산 같은 경우에는 돌이 굴러 떨어질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최대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피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나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진이 나면은 쓰나미나 해일 같은 게 몰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곳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장소에 따라서 또 피하는 곳들을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지금 얘기를 쭉 종합해 보면은 큰 차이는 없어요. 그쵸? 기본적인 원리는 다 비슷해요. 그 다음에 오늘 목이 이제 아프네요.
몸이 조금 불편한 친구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력이 좋지 않거나 이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듣는 부분으로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디오나 아니면 이런 재난 대피 방송을 통해서 일단 상황을 파악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머리는 보호를 해야 될 거예요. 주변에 뭐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만 그래도 언제 뭐가 머리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머리는 보호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당연히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평소에 내가 잘 알고 있는 곳이라면은 그래도 최대한 알아서 잘 대처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최대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리가 불편하거나 해서 혼자서 걷기 힘든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도움을 받아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휠체어나 보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퀴를 잠가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왜냐면 굴러가서 무슨 위험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바퀴를 잠금 상태로 해놓고 몸을 앞으로 숙인 상태로 머리와 목을 보호해야 된대. 왜냐면은 혼자서 일어나서 가기가 힘든 상황에서는 웅크린 자세면 앉아서 고개를 숙인 자세가 되겠죠. 그 상태로 머리랑 목을 최대한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바퀴는 잠금 상태로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귀가 잘 안 들리는 경우에는 당연히 글에 의존을 해야 될 거예요. 글에 의존한다는 거는 자막 방송, 그쵸? 나 아니면은 뭐 휴대폰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 거 보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약간 조금 정신적으로 약간 조금 아픈 친구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황을 최대한 하지 않도록 마음을 진정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약속을 어느 정도 미리 잘 정해놓는 게 중요할 거예요. 가족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친구가 됐든 평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좀 약속을 정해서 실제로 해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얘기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같은 경우, 아기가 있을 때요, 그쵸? 아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 굴러다니는 건 좀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유모차는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아기 같은 경우에는 유모차에 태우기보다는 아기띠나 이런 거를 사용해서 딱 몸에 밀착시켜서 같이 머리와 몸을 보호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탈출할 때 나만 신발을 신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기도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기는 게 좋겠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길었어요, 그쵸? 최대한 20분 안에 끊어보려고 했는데 20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진이 멈췄습니다. 흔들림이 멈추거나, 흔들림이 멈췄다 지진이 완전 끝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됐다, 그 대피를 하고 났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족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부상자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고 구조 요청을 해야겠죠. 물론 지진이 그렇게 크게 나면은 여기저기서 구조 요청을 해서 바로 구조가 되기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한 해야겠죠. 그리고 부상자가 생기면 주변에 뭐 우리 가족이 아니어도 이웃들이랑 같이 도와야 당연히 서로 살리고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변의 피해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보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괜찮아진 줄 알고 집으로 갔다가 가는 길에 또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집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역시 뭐 방송을 청취를 한다든지 안내문이 뜨면은 그거를 참고를 한다든지, 아니 그것도 아니면은 뭔가
관련된 기관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든지 해서 자기가 돌아갈 여부를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돌아가서도 내가 집이 지금 어디가 망가졌고 학교 교실이 어디가 파괴됐고 이런 피해 상황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 장롱이나 뭐 문 같은 거 함부로 그냥 벌컥벌컥 열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경우에는 조심조심 상황을 살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올바른 정보를 확인하고 그 올바른 정보를 믿고 따라야지 아무 얘기에나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긴 내용을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한 20분 동안 쭉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지진이 나기 전에 어떻게 예방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뭐 장소별, 그 다음에 뭐 이제 신체 조건이나, 그 다음에 뭐 아기가 있을 때 이런 위주로 한번 알아봤고, 그 다음에 흔들림이 멈추거나 지진 상황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계속 숙지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제일 좋겠지만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하고 실제로 몸으로 계속 익혀보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진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선생님이랑 오늘 얘기한 거 잘 생각해서 안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